총선 상황 전체를 진두지휘한 분입니다. 영등포 을에서 4선에 성공하신 분입니다. 김민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 영등포 저희도 현장 취재 갔었지만 그 사거리가 이렇게 가득 메워질 정도로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던 그런 선거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상 이번 선거 총지휘하신 거예요. 선거 상황을.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예. 예. 이번 선거 결과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감사하고 또 아쉽고 그렇죠. 뭐 감사하다는 것은 이제 어쨌든 굉장히 많은 의석을 주셨잖아요. 네.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대표하고 나눈 적이 있는데 네. 이번에 우리가 목표를 151석 단독 과반을 잡았고 네. 또 그렇게 말씀드렸고 예. 혹 그것이 안 되더라도 한 석이라도 더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말씀을 그렇게 드리면서도 네. 속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상황이 혹시 좀 나아지더라도 네. 계속 그렇게 절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어쩌면 더 주실지도 모른다. 우리가 이제 그렇지만은 네. 절제력을 갖고 예. 제가 농반 진반 이 대표님한테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네. 어쩌면 결과는 우리가 깜짝 놀라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네. 이제 그 기대가 있었던 거죠. 기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실제로 저희의 노력을 넘는 그런 결과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근데 또 아쉬움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아주 강하게 표시도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네. 참 아쉽다. 특히 몇몇 여기는 꼭 지켰어야 되는데 네. 놓친데라고 평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도 여길 지켜야 되는데 하고 예. 마지막에 신경도 더 썼는데 놓친 곳들이 예. 뭐 수도권이나 이건 다른데 약간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역도 그렇고 네, 네, 네. 특히나 이제 PK나 낙동강 벨트 같은 네. 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양자가 다 교차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감사하고 아쉽고 근데 그 모든 거를 통틀으면 무겁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중하게 느끼죠. 네. 결과를. 네,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이제 뭐 동작을 도본갑, 뭐 PK 이 지역은 뭐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31.28% 문어 등극하셨어요. 본 투표는 또 못 마셨잖아요. 인간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그래도 투표율이 최역대 3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67% 총선으로는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사실은 투표율을 71%는 굉장히 저희가 세게 불렀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굉장히 세게 불렀던 거고 그렇지만은 그 정도로 견인이 돼서 투표율도 최대한 높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네. 한편으로 근데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끝난 뒤에 이제 일부 몇몇 분들이 다음부터는 네. 사전 투표를 너무 강조하지 않으면 어떠냐. 예. 사전 투표의 강조가 예. 오히려 이제 너무 어떤 상대방에게 견제 심리 같은 거를 줄 수도 있으니까 네. 이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준 분도 계셔요. 네.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이거는 전 민주 진보 세력이 좀 결집하나 보다 해서 오히려 이제 상대의 위기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제 오늘 한두 분한테 듣기도 했는데 네. 하여간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사전 투표라는 것이 네. 사실 네이밍만 이름만 사전이냐 본이냐의 문제지 네. 투표를 사흘에 걸쳐서 하는 그렇습니다. 제도가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점은 우리 투표율이라든가 정치 참여에 큰 도움이 됐다고 보고 네. 자연 증가도 해갈 것이다. 그리고 더 크게 보면은 투표율 자체를 높이기 위한 네.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주권자 민주주의 확대라는 네. 점에서 외국은 그런 투표율을 높이는 제도가 많잖아요. 맞아요. 예. 그것도 고민을 좀 꼭 제도가 아니더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단 하나가 들고요. 네.
말씀처럼 본투표율도 그래도 비교적 높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앞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뭐 동작을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무려 6번 반을 가시고 굉장히 신한일전 이러면서 예. 굉장히 주력했던 지역이고 도봉갑 같은 지역은 사실은 그동안 민주당의 굉장히 텃밭으로 알려진 지역이었고 화성을 같은 경우에도 그 초반 판세는 공영훈 후보가 굉장히 한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이기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조금 왜 이랬을까? 마포 갑구도 원래 노웅래 의원이 지금 현역인 지역인데 여기도 예, 이제 그 교정론을 각각을 넣은 거죠.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은 네. 다 나름 이유는 있어요. 사실은 동작은 네, 굉장히 이제 대표가 그렇게 여러 번 갈 만큼 우리가 본인 지역구보다 많이 갔다고 네. 얘기할 만큼 많이 간 거 쉬어서 네, 실제 우리가 꼭 이기고 싶었던 데 기도하고 근데 사실은 선거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원희룡, 나경원 두 사람이 두 분이 명색이 공동선대위원장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 자신이 원마이크로 독점을 했던 면도 있지만 네, 두 사람이 사실은 전혀 선거 전에 못 뛴 거예요. 맞습니다. 원희룡은 그 해당 지역에 묶여서 그랬고 네, 나경원 후보도 후보도 그렇고. 예, 어지간했다면은 예. 초반에 워낙 강세라고 평이 있었기 때문에 좀 움직일 수 있었는데 네, 발이 딱 묶여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효과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건 실제로 이 대표님하고도 그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네. 전혀 못 움직이고 그러니까 사실상 원희룡, 나경원 발이 묶인 상황. 발이 사실은 묶여서. 이재명 발을 묶으려고 시작한 선거인데 저쪽에서 실제로는 원희룡, 나경원 발이 묶인 거예요. 예, 그런데다가 한동훈 위원장 자신이 원희룡, 나경원에게 특별히 마이크를 주려는 생각도 없었긴 하지만 예, 예. 그랬다 하더라도 발이 묶였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마이크 줄 생각이 없었고 네, 그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동작은 사실은 나경원 의원이 떨어진 이후에 스킨십을 오래 해서 네, 네. 어떤 전체의 바람과 상관없이 그래도 경쟁력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지역이라는 거를 우리가 사실 무시하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이제 그런 바람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한 후보를 깨기가 쉽지 네. 않은 면이 있잖아요. 동정심이라는 게 예. 하나가 있고 강북은 사실 참 아쉬웠긴 한데 제가 끝난 뒤에 좀 이렇게 복귀를 해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네, 수도권 특히 서울에 나왔던 국민의힘 후보 중에 네. 그쪽 후보가 이번에 당선자가 선거운동을 비교적 열심히 하기도 하고 지역 연구도 상당히 있고 네. 그런 후보도만요. 네, 맞아요. 4대째 살았다고 하고 예. 굉장히 아주 로우키로 딱 해서 예. 선거운동을 하면서 한 번 지난번에 지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 딱 이런 경우들은 지역 밀착 예. 기반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걸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거든요. 지역구 선거라는 거는 네. 후보에 대한 선택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지금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는 건 대전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잘했으면 좋았겠다는 걸 전제해놓고 우리가 네. 변명이 아니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는 건데 강북이 그렇고 네. 세 번째로 마포 같은 경우는 저도 마포를 조금 의외로 봤는데 네. 사후에 제가 들어보니까 네. 정청래 최고 바로 옆 지역이잖아요. 예.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그 지역의 변화가 유권자 구성의 변화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조직적으로도 조금 많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그러니까 오히려 바로 인접구인 정청래 의원이 네. 그렇게 진단을 할 정도면은 의외로 거기가 처음부터 누가 가도 쉽지 만만치 않은 지역이었다라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아는 입장에서는 그런 네, 분석을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그렇구나 하고 느꼈고 네. 화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쉽죠. 화성이 어찌 보면은 수도권 전체에서 야권 성향으로서는 가장 좋은 선거구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네, 네. 좋은 곳이었고 실제로 일관되게 리드를 주지
하던 지역이잖아요. 네. 그 점은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암만 해도 우리 후보가 여러 가지 시비에 휘말렸던 것도 있고 그 틈을 잘 파고들었고 또 이준석 그 대표의 개인기가 워낙에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사후에 선거를 좀 복기를 해봤어요. 봤더니 네네네. 그 그러니까 대선 때 썼던 그런 네, 그 편지. 자기가 써먹으려고 했던 꾀주머니를 자기 선거에 자기 꾀주를 다 쓴 거예요. 그래서 필편지부터 시작해서 거기는 또 마침 이원욱 의원의 지역을 물려받은 셈이 돼서 네네. 이원욱 의원의 지역 공약이 아주 디테일을 그대로 다 받아서 쓸 수 있었던 네. 프리미엄이 있었더만요. 그러니까 그런 등등이 맞아 떨어져서 예. 사실은 저희도 선거 막판에 네. 한 일주일 사이에 화성이 좀 쭉 이렇게 추격을 다한다 네. 하는 체감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방법을 좀 취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후보의 시비가 있었던 데다가 대표가 그게 이제 가면은 그 결집력 때문에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대표가 이미 일정이 마지막에 꼭 차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인접 지역의 의원들의 지원 유세도 검토를 했었는데 다 지금 그래서 그런 하여간 그런데 요 해당 지역들은 네. 딱 예를 든 해당 지역들은 예. 그런 다 각각의 지역구의 특성이라는 게 알겠습니다. 벌써 15분이 지나서 저희에게 네, 네. 남은 시간이 14분밖에 네, 남지 네, 않아서 네. 조금 속도감 있게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예.